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큐브 속 사건, 큐브로 만나보시죠. 네, 큐브의 키워드는 어디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두순이 지난 12일에 출소한 이후에 그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이어져서 주민들의 불편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영상을 찍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공분을 악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의 행태 어떻게 볼 것인지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김민하 평론가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호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조두순 집 앞에서 소란 행위를 했던 유튜버 8명을 입건해서 조사 중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혐의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예.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호송 중인 그 차량 올라탄 거예요. 예, 올라타서 막 발로 차면서 예. 이제 소란을 피운 행위.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물건 손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소에서 예. 그 이용을 하고 있는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공용 물건 손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법조문을 찾아봤는데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저렇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과 막 몸싸움하는 행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는 이제 공무집행방해죄가 예.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조두순이 살고 있는 그 이제 빌라를 찾아가서 가스배관을 타고 뭐 벽을 오르다가 뭐 적발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 경우는 이제 주거침입 미수 혐의가 적용되어서 예. 이것도 역시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 가지 관련 사안들이 다 형사 입건이 가능한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두순 집 앞에는 수십 명의 유튜버가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진풍경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상당히 지나쳐서 주민들이 조두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라면서 유튜버들을 맹비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장면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야, 돈 좀 갖고 와. 안녕하세요. 돈 좀 갖고 와. 네, 많아요. 안녕하세요. 또 잡아가네. 야, 할 거면 제대로 해. 구경하지 말고 알았어? 계란 던져. 두순이 집으로 가서 이제 만약에 안 받는다 그러면 제가 먹을 테니까 그 뭐냐 두순이 밥 좀 주세요. 짜장면 배달 들어간 거예요? 내가 줬어요 여러분들. 두순아 짜장면 맛있게 먹어. 거기다 독약 탔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먼저 두 분께 여쭤보죠. 이런 유튜버들의 행동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황당합니다. 예. 네,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은 장면들인데 지금 이제 유튜브를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조두순의 집 앞에 가서 이렇게 행위를 왜 하고 있는 거냐 예. 이걸 좀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조두순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혼내주고 싶다. 예. 우리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조두순이 자기 집에 이제 돌아온 것 때문에 예.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기 때문에 예. 떠나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뭐 짜장면을 뭐 배달시켜 준다든지 네네. 그런 게 뭐 혼내준다든지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저 배달하시는 분은 또 무슨 죄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명에게 뭐 폐만 끼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예. 결국 여러 가지 명분을 이제 얘기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유튜브의 어떤 그 관심, 그래서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자 수를 늘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이런 이제 의사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 그런 것밖에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뉴미디어라든지 이런 인터넷 방송 같은 게 이제 주류 미디어가 이제 보지 못하는 이런 좀 틈새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상황은 오히려 주류 미디어가 가지 못하는 영역, 더 자극적이고 더 뭐 어떤 막장을 연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이런 방송이야말로 이제 사회적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호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대단히 사실 철이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사회에 조두순이 복귀한다는 뉴스 때문에 네. 그 안산 지역의 주민의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되게 커졌고 실제로 지금 저 조두순이 이사를 간 장소
그 지역 사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 등하굣길이 너무 걱정스럽다. 예. 그다음에 심지어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어차피 그 성범죄자의 거주지 반경 뭐 안 나와, 500m, 잠깐만. 1km 이내에서 시켜줬는데. 대부분 일어나기 안 때문에 나와, 잠깐만. 지금 저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저곳에 경찰 있는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 주거지에 아, 살고 기다려봐봐. 있는 주민들이 또 가장 큰 피해자거든요. 예, 예. 주거의 평온을 잠깐만, 해하고 아니, 있는 안 나와, 범죄를 기다려봐. 저 유튜버들이 또 저지르고 있는 것이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좀 저기에 지금 출동해 있는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해서 좀 저러한 주거의 안녕을 해하는 저러한 2차 범죄들을 좀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제재할 방법이라는 게 마땅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에 가서 보면은 막 이렇게 돌 예. 던지고 예, 예. 뭐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이러는 게 일단은 우리나라 그 경범죄 처벌법상의 그런 경범죄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어서 처벌은 가능해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범죄이기 때문에 예. 10만 원 이하의 그 구류, 과료, 과태료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뭐 저들의 행위를 처벌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경범죄 처벌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예. 그러한 행위 다중이 모여서 주거의 안녕을 해하거나 예. 또는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행위 예. 이런 것들을 못하게 네. 좀 경찰이 적극적으로 못하게 제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예. 바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해도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자면 앞서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도 이 유튜버들이 어떤 그 인터넷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라면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벌금이나 어떤 이런 범칙 과태료라는 것이 벌금이라는 것이 너무 적잖아요.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보다 벌금이 적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평론가님? 뭐 여러모로 지금의 현행 법령상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 법의 힘으로 그리고 어떤 뭐 경범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사실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예, 예. 여론의 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조두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공분 이런 것들이 생산적으로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제2의 조두순, 제3의 조두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네네. 그리고 이런 유사 사례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쪽으로 이제 논의가 모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결론으로 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사회적 여론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내는 게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장면 중에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12년 전에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주민들도 있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실제 저기서 저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은 12년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 내용이 당시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 또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유영 변호사님. 그 당시에 지금 이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악스러운 범죄였는지는 지금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범죄에 대해서 1심에서 지금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판결 선고된 형량이 징역 12년형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뼈아픈 지점이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그 조두순 측만 항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상 예. 이렇게 검사가 항소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심리할 수 있는 게 그 형량을 낮추는 거는 가능한데 높이는 것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항소 기각이 됐었고 대법원에 또 상고했는데도 역시 기각이 되어서 예. 결국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12년형이 확정이 된 건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은 거 이건 대단히 큰 문제다. 예. 결과적으로 이 저지른 범죄의 비난 가능성과 가벌성 무엇보다도 그 피해 아동이 아직도 지금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가해자인 조두순은 지금 형 다 살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피해 학생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 가해자에 대해서
60년형을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썼던 것도 보면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은 피해나 그런 가벌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사법 당국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건 큐브에서는 이 조두순과 관련돼서 이 집 앞에서 유튜버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